여러분, 지금 단백질을 얼마나 챙겨 드십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뇌 건강을 지킬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기억을 조금 잃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결국 사람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앗아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평생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 환자는 이미 5천만 명을 넘었고 매년 1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1분꼴로 치매를 앓고 있고 그중 70% 이상이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 지금 이 순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충격을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 치매는 환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이고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직장을 포기하고 간병으로 인한 우울증과 가족 갈등이 생기고 결국 가족 모두의 삶이 흔들립니다.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와 복지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의 생활 습관, 특히 단백질 섭취가 알츠하이머병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뇌 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을 구성하는 원료입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기억과 사고력은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4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알츠하이머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예방의학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병이 이미 진행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식습관을 바꾸면 5년, 10년 뒤에 뇌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결코 거창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 식탁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낮추고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 몇 분만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치매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든든한 방패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저는 68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득입니다. 오늘 제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왜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갑자기 친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방에 들어가서 내가 왜 여기에 왔지? 하고 멍해진 적 말입니다. 이런 순간을 우리는 흔히 깜빡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단순한 건망증과 알츠하이머 사이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환자분들의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 같은 질문을 자꾸 반복한다고 가족들이 걱정해요. 약속 장소를 까먹어서 민망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환자분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역할, 자존감, 모든 게 무너집니다. 자녀는 부모를 간병하느라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하고, 배우자는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가 점점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간병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져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가족의 7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평균 2천만 원을 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체념하기엔 치매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들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알츠하이머 예방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단백질 섭취가 충분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알츠하이머 위험도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한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만 깜빡거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뇌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단백질이라는 작은 열쇠가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 있는지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단백질은 알츠하이머 예방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는 무너지고 충분히 섭취하면 뇌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부족할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기억을 만들고 감정을 조절하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몸 전체에 명령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 세포는 끊임없이 손상되고 또 회복됩니다. 그런데 회복에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손상된 신경세포를 회복하지 못하고 신경 전달 물질도 제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를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염증이 많으며 단백질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근육이 빠지는 문제를 넘어 뇌 기능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노인 인구 수백 명을 장기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느렸고 알츠하이머 발병률도 확연히 낮았습니다. 미국에서 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많은 노인 그룹은 치매 발생 위험이 30% 가까이 낮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이건 특정 지역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년기에 체중 1kg당 하루 1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뇌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료를 스스로 줄이고 있는 셈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고 국물과 밥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또래보다 현저히 낮고 단백질 섭취도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저는 식단을 바꾸도록 강하게 권했습니다. 닭 가슴살과 두부, 달걀을 매일 챙기시고 간식으로 요거트와 치즈를 드시게 했습니다. 6개월 뒤 다시 검진했을 때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크게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기억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빠르게 나빠지는 느낌은 줄었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뇌 건강을 지켜낸 실제 사례입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소홀히 한 경우도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는 늘 밥심만 믿고 살았습니다. 고기는 입에 잘 대지 않고 국에 말아 먹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근육은 급격히 줄었고 기억력도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나중에는 가족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때 더 일찍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려드리지 못한 걸 지금도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분명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알츠하이머 예방의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단백질은 뇌 건강의 방패입니다. 방패를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식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방책입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 끼니에 단백질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챙기면 됩니다. 밥만 있는 식탁을 밥과 단백질이 함께하는 식탁으로 바꾸면 뇌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뇌의 연료이자 건축 자재입니다. 연료가 끊기면 엔진은 멈추고 건축 자재가 없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드십시오. 그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누는 삶의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단백질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을 올리는 것, 바로 그것이 알츠하이머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왜 그렇게 단백질이 중요한가?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에 무슨 일이 생기길래 알츠하이머병과 연결된다는 건가? 오늘은 그 이유를 5가지 측면에서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특히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기억을 만들고 사고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의 세포막, 효소,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상당수가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돌과 시멘트가 있어야 하듯
뇌 세포를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포 간 연결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둔화되며 뇌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순간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같은 물질들이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의 합성 원료가 바로 단백질에서 온 아미노산입니다. 예를 들어 아세틸콜린은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서는 아세틸콜린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공급되어 신경 신호가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신호 전달에 차질이 생기고 알츠하이머의 진행이 빨라집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뇌의 만성 염증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신경세포가 손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만드는 주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면역계를 튼튼하게 만들어 염증을 조절하고 뇌 속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알츠하이머병 발생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은 단순히 세포의 재료가 아니라 대사와 면역을 조절해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추는 역할까지 합니다. 여러분, 노화와 함께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근육 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은 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근육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결국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많은 노인이 인지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즉,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은 곧 뇌 건강을 챙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육과 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기관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이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단 음식을 덜 먹게 되고 혈당 변동이 줄어듭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뇌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고 알츠하이머 위험도 낮아집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수면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 속 아미노산 트립토판은 수면을 돕는 호르몬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원료입니다. 좋은 수면은 곧 뇌의 회복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즉,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 하나가 식습관, 수면, 혈당 관리,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모두 건강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 세포의 재료로서 단백질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로서 기억과 학습 능력을 지켜줍니다. 면역과 대사를 조절해 뇌 염증을 완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입니다. 근육과 뇌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생활 습관 개선 효과로 혈당, 수면, 식습관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단백질은 곧 뇌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해 왜 단백질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충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진짜 그런 효과가 있나? 실제로 도움이 된 사례가 있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분들 이야기,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 밝혀진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박영호 어르신은 몇 년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치매 전 단계로 불리는 경도 인지장애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늘 밥과 국, 김치 위주의 식사만 하시고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약도 중요하지만 식사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3끼마다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1개와 두유,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두부나 닭가슴살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놀랍게도 인지 기능 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영호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덜 깜빡거리고 가족들 말에 집중이 잘 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식단에서 단백질을 보충했기 때문에 뇌가 조금 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60대 후반의 한영옥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다 보니 식사를 대충 해결하셨습니다. 빵, 과자, 라면 같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죠.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이분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요거트, 우유, 치즈를 드시게 했습니다. 식사에는 삶은 달걀과 두부를 꼭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머리가 뿌연 안개 낀 것 같았는데 요즘은 훨씬 맑은 느낌이에요. 물론 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나빠지는 속도가 늦춰진 겁니다. 그 차이는 어르신 본인도 가족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결코 제 진료실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수백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은 3년, 5년이 지나도 인지 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한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기억력이 훨씬 빨리 나빠졌습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6,000명 이상을 장기간 추적했는데 단백질 섭취가 많은 그룹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일본에서도 1,000명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고기, 생선, 콩류를 자주 먹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하면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부족하면 치매가 빨리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박영호 어르신은 단백질 식단으로 인지 기능이 유지되셨고, 한영옥 할머니는 간단한 단백질 간식으로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는 섭취량과 인지 기능 유지 사이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입증하였고, 미국 일본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뇌 건강을 지키는 실제 무기라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단을 조금만 바꾼다면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치매 예방에 좋다더라는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경험과 과학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건 추측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 배우자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유 버튼으로 가족 단톡방에 전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을 켜두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의사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저는 참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나이에 열정만 가득해서 무슨 약을 쓰면 좋을지, 어떤 치료법이 최신인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진짜 의학의 힘은 약이나 수술실이 아니라 환자들의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식사 때 단백질을 꼭 챙겨 드세요. 밥만 먹지 마시고 달걀 한 개라도, 두부 한 모라도, 생선 한 토막이라도 곁들이세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실천하셨고,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단백질을 챙긴 분들은 기억력이 천천히 약해지고 나빠지는 속도가 훨씬 더뎠습니다. 반면 무심히 지나친 분들은 몇 년 만에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가족들 품에 안타깝게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찾아오던 한 7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제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두부, 달걀, 생선을 챙겨 드셨습니다. 몇 년 뒤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이 빠르게 기억을 잃어가던 때에도 이분은 비교적 또렷한 정신으로 손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걔가 선생님 말씀을 믿고 따르길 참 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보람이 있구나.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똑같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조금 더 챙겨서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늦더라도 변화는 찾아올 수 있고 적어도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래, 나는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전하고 있구나. 그저 제가 걸어온 길과 경험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환자분들의 변화를 직접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68세입니다. 저 자신도 이제는 노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더 절실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제 또래의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는 건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뇌와 기억을 가능한 한 오래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에게 반복해온 이 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조언은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과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습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식과 실천 사이에는 강이 하나 흐릅니다. 그 강을 건너게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게 마음과 생활을 설계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부터 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평생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탁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두십시오. 달걀 한 개든 두부 반 모든 생선 한 토막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진은 내가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어 내일의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식탁 옆 메모지에 크게 쓰십시오. 오늘 단백질 확인. 체크박스를 그려 매일 표시하세요. 눈에 보이는 기록은 의지를 대신합니다. 실천을 막는 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마찰입니다. 준비가 번거롭고 씹기 불편하고 조리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달걀은 삶아 껍질을 까서 용기에 보관, 두부는 썰어 지퍼백에 나눠 냉장, 생선은 미리 손질해 1인분씩 포장. 치아나 틀니가 불편하신 분은 계란찜, 두부 조림, 생선 조림처럼 부드러운 조리가 정답입니다. 씹기 힘들다는 이유가 사라지면 단백질은 습관이 됩니다. 오늘은 뭘 먹지? 를 없애려면 요일별 고정식이 좋습니다. 월요일에는 두부, 화요일엔 달걀, 수요일에는 생선, 목요일은 닭고기, 금요일에는 콩이나 두유, 토요일은 요거트나 치즈, 일요일 자유식 이런 식으로요. 고민이 사라지면 실행률이 올라갑니다. 혼자 사시면 오히려 장점이 있습니다. 내 입맛 내 속도에 맞춰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 용기 하나, 두부 반 모, 달걀 한 개로 2분이면 단백질 한 끼. 통조림 단백질은 즉시성 높은 친구들입니다. 기름은 가볍게 빼고 간은 심플하게. 우유 두유는 컵 눈금을 붙여 두세요. 한 컵은 200ml 이렇게 습관이 되게요. 많은 분들이 고기는 비싸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가면 됩니다. 두부는 단백질 양과 가격 비율 면에서 최강이고 조리도 쉽습니다. 달걀은 삶아두면 3일은 거뜬하고 조리법도 간단하고 휴대가 가능합니다. 꽁치 고등어 냉동 통조림은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불에 한 번만 조리하면 오메가3는 덤이에요. 콩과 검은 콩은 밥에 섞으면 씹는 재미와 포만감이 높아집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간식 욕구를 잠재우는 단백질 간식으로 최고예요. 새 습관은 작게 시작할수록 오래 갑니다. 처음 2주는 매 끼니 한 가지 원칙만 지키세요. 달걀 한 개, 두부 반 모, 생선 몇 숟갈 이렇게요. 부담이 없으면 습관이 됩니다. 지겹게 반복하세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그릇. 뇌는 반복을 안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손주, 자녀, 배우자와 계약을 맺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매 끼니 단백질 한 가지를 챙겨 먹겠습니다. 못 지키면 저녁 산책 10분 더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가볍게. 그러나 서명 후 냉장고 문에 붙여두기는 진지합니다. 가족의 눈은 최고의 알람입니다. 몸이 안 좋은 날, 식욕이 없는 날에도 무너뜨리지 않는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플랜 B 첫 번째는 두유 1컵과 설탕 없는 요거트 반 컵입니다. 숟가락 몇 번이면 끝이어서 부담도 없어요. 플랜 B 두 번째는 달걀 2개를 스크램블 요리로 해서 먹습니다. 3분이면 끝입니다. 플랜 B 세 번째는 연두부 1컵에 간장 1숟갈로 끝.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끊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담당의가 정한 단백질 목표를 우선합니다. 과잉 섭취 금지. 간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양과 종류를 조절하십시오. 통풍이 있으면 육류와 내장류는 과하지 않게 두부와 유제품 그리고 생선류로 균형을 맞춰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에게 맞게입니다. 조절은 전문가와 함께, 실천은 오늘부터입니다. 식사 전 10초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이 음식이 내 뇌를 지킨다. 식사 후 10초 암기를 해보세요. 오늘 했던 일 한 가지를 소리 내어 정리하기. 작지만 반복되는 의식은 뇌와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묶어줍니다. 음식과 기억이 연결되면 습관은 더 오래 갑니다. 혼자 먹으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주 2회 전화 식사라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두부와 달걀을 먹었다라고 서로 보고하기를 해보세요. 동네 경로당, 교회 성당 사찰, 동호회 등 누군가와 약속을 만드십시오. 혼자보다 함께가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습관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 날짜로 편지를 쓰십시오. 한 달 뒤에 나에게. 나는 매 끼니 단백질 하나를 챙겼어. 손주 이름을 더 또렷이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달 뒤 편지를 읽는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작은 선택이 큰 시간을 지켰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지식은 충분합니다. 남은 건 첫 숟가락뿐입니다. 오늘 저녁 달걀 하나를 삶아 주십시오. 두부 반 모를 썰어 보십시오. 생선 한 토막을 살짝 구워 보십시오. 그 한 끼가 내일의 기억을 만들고 그 100끼가 10년의 시간을 지킵니다. 저는 68세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와 가족의 기쁨과 눈물을 곁에서 보며 확신합니다.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를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일상의 무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10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와 연구들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백질을 챙겨야 하는지 제가 의사로서 드리는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하루 1에서 1.2g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60에서 7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음식으로 바꾸면 달걀 1개는 6g, 두부 반 모는 10g, 생선 한 토막 100g 기준 20g, 닭가슴살 100g 기준 23g, 우유 1컵 7g, 즉 하루 3끼에서 매 끼니마다 15에서 20g 정도 단백질이 들어가도록 챙기면 됩니다. 이 기준만 기억해 두셔도 내가 잘 챙기고 있나 점검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달걀, 생선, 닭, 살코기 등으로 뇌와 근육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 콩, 검은 콩, 두유 등으로 소화가 잘 되고 섬유질과 함께 뇌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함께 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과 두유, 점심에는 생선과 두부, 저녁에는 닭고기와 콩밥. 이렇게 조합하면 부담 없으면서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불편하고 소화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부드럽게 소화 잘 되게 조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달걀은 삶기, 스크램블, 계란찜. 두부는 부침보다 조림이나 찜, 연두부. 생선은 구이보다 조림이나 찜,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은 칼슘도 보충됩니다. 닭고기는 퍽퍽하면 스프나 죽으로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고기는 질기다,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조리법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식만 바꿔도 훨씬 수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은 한 번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별 플랜을 제안합니다. 첫 2주는 하루 한 번만 챙기기.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에만 단백질을 확실히 올립니다.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작은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2주는 하루 2번으로 늘리기입니다. 아침에 두유, 저녁에 달걀, 이런 식으로 2끼에서 단백질을 확인합니다. 4주에서 6주 후에는 3끼를 완성하세요. 3끼 모두 단백질을 챙기는 걸 목표로 합니다. 6개월 후에는 습관화가 될 거예요. 이때쯤이면 단백질을 챙기는 게 의식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오늘 단백질 뭘 먹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단계를 밟아가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성취감이 쌓여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부드러운 단백질, 스프죽 형태로 조리하세요. 식욕 부족이신 분들은 소량씩 자주 드시고 요거트, 치즈, 두유 같은 간식을 활용하세요. 혼자 살며 귀찮으신 분들은 삶은 달걀, 통조림, 참치, 두부처럼 준비와 조리를 최소화해 보세요. 돈이 많이 들어갈까 걱정이신 분들은 두부, 달걀, 콩류 위주로, 생선은 냉동 통조림을 활용해 보세요. 신장과 간에 대한 질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맞춤 섭취를 해야 합니다. 즉, 어려움은 다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방법은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작은 실천법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식사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단백질이 내 뇌를 지킨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오늘 했던 일 하나를 큰 소리로 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손주에게 전화했다. 이 짧은 습관이 음식과 기억을 연결해 단백질 섭취가 단순한 먹는 행위가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의식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단백질을 챙기느냐, 내일로 미루느냐,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뇌 건강이 결정됩니다.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하며 이 단순한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가장 손쉬운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약속 하나만 지켜보십시오. 나는 하루 한 번 이상 반드시 단백질을 챙긴다. 그 약속이 쌓여 여러분의 기억과 가족의 미소를 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더 많은 어르신께 이 정보가 닿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 두시면 다음 편이 전해집니다.